3월 2일 새벽, UAE 상공에 경보가 울립니다.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00여 발이 걸프만을 가로질러 날아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스라엘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제 패트리엇도 아니었습니다. 테드도 아니었습니다. UAE 상공을 지킨 건 천궁2, 대한민국이 만든 방공 미사일이었습니다. 요격 성공률 90%, 전 세계 방산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반도체 업계가 카이스트 오토지 NN 뉴스를 보고했던 그 말을 이번엔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충격의 의미를 제대로 읽는 이야기입니다. 천궁2가 무엇인지, 이 실전 검증이 왜 K방산의 판도를 바꾸는지, 그리고 이 흐름에서 누가 돈을 버는지. 이 채널은 구조를 봅니다. 구조를 보면 방산 뒤에 국가 브랜드가 보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사태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타임라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합니다. 이란 핵시설을 완전히 제거하겠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3월 2일, 이란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2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UAE 상공에서 천궁2가 작동했습니다. 200발 중 180발 요격, 90%입니다. 이 숫자가 왜 충격적이냐면 실전 환경에서 이 수준의 요격률을 기록한 방공 시스템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연습이 아닙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실제 전쟁에서 실제 미사일을 상대로 실제로 막아낸 숫자입니다. 트럼프는 이후 영원한 전쟁도 가능하다고 발언했고 이란은 핵 개발을 가속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높아지는 와중에 천궁2는 자신의 존재를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궁2가 어떤 무기인지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천궁2, 한국형 중고도 방공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스펙부터 보겠습니다. 요격고도 40km 이상, 사거리 40km,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비교 대상인 미국 패트리엇 PAC-3과 비교해서 요격 고도와 속도에서 우위를 보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술적으로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여러 방향의 위협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하는 레이더입니다. 기존 기계식 레이더보다 반응 속도가 빠르고 동시 대응 가능한 목표 수가 훨씬 많습니다. 둘째, 이중 펄스 로켓 모터입니다. 미사일이 두 번에 걸쳐 추진력을 냅니다. 처음엔 빠르게 고도를 높이고 두 번째 펄스로 목표물에 정밀하게 접근합니다. 이 구조가 다양한 고도와 속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히트 투 킬 방식입니다. 폭발로 파편을 뿌려서 목표를 파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미사일이 직접 목표물에 충돌해서 파괴합니다. 정밀도가 극도로 높아야 가능한 기술입니다. 개발은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주도했고 LIG 넥스원이 주 통합업체를 맡았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이 핵심 부품을 공급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시스템입니다. 이번 실전 검증이 왜 특별한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UAE가 천궁2를 도입한 건 2022년입니다. 계약 금액이 약 4조 원, 2개 포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UAE는 천궁2를 선택하기 전에 다른 옵션들도 검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락 MX 시스템, 미국의 패트리엇, 유럽산 방공 시스템들. 그 중에서 한국 천궁2를 선택했습니다. 왜 골랐냐고요? 단순히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이전, 유지보수 계약, 업그레이드 지원. 이 모든 조건에서 한국이 유리한 패키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그 선택이 옳았음이 증명됐습니다. 실전에서 90%를 막았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자마자 방산 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수출 논의가 가속됐습니다. 이라크도 도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걸프만 전체가 한국 방공 시스템으로 채워지는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기 시장에서 실전 검증은 어떤 광고보다 강력한 영업입니다. 수십 년치 연구 결과와 실험 데이터보다 실제 전쟁에서 미사일을 막았다는 사실 하나가 더 강합니다. 천궁2는 그 검증을 얻었습니다. K방산의 더 넓은 그림도 보겠습니다. 천궁2가 처음은 아닙니다. 한국 방산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와의 K9 자주포 천공 패키지 계약 규모가 약 20조 원입니다. UAE 천공2 4조 원. 그 외에 아시아, 중동, 유럽 각지에서 한국 방산 제품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수출이 늘어나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유럽 국가들의 무기 재고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무기는 제재와 정치적 이유로 선택이 어렵습니다. 미국과 유럽 방산 기업들은 수요를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그 빈자리에 한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납기가 빠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납니다. 정치적 부담이 적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서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번 천공2 실전 검증이 더해졌습니다. 이란 확전 상황이 지속되면 중동 국가들의 방공 수요는 더 늘어납니다. 업계에서는 추가 수출 규모가 1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이 흐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천공2 실전 검증 소식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LIG 넥스원, 천공2 주 통합업체입니다. 단기간에 25% 이상 급등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엔진과 핵심 부품 공급사입니다. 18% 이상 올랐습니다. 하나시스템은 레이더와 전자시스템 담당입니다. 하나오션은 방산 함정 부문에서 연계 수혜가 기대됩니다. 단기 급등 이후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주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단기 등락이 아니라 장기 방향입니다. 천공2 수출이 늘어날수록 LIG 넥스원의 매출과 이익은 구조적으로 올라갑니다. 하나그룹의 방산 계열사들은 지상, 해상, 공중을 아우르는 통합 방산그룹으로 성장하는 흐름입니다. ETF로 접근하실 분들은 타이거 방산 ETF, 코덱스 방위산업 ETF 같은 방산 테마 ETF를 주목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보다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이 흐름에 올라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합니다. 방산과 반도체의 연결입니다. 최신 방공미사일 시스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도체입니다. 고성능 레이더 처리 칩, 정밀 유도 시스템 반도체, 실시간 표적 추적 AI 연산 칩, 천공2 같은 최첨단 방공 시스템은 반도체 없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의 상당 부분이 국내 기업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AI 반도체 생태계와 방산 생태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가 강해질수록 방산 무기의 성능도 올라갑니다. 방산 수출이 늘어날수록 고성능 반도체 수요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 연결고리를 보는 사람이 앞으로 10년을 제대로 잇는 사람입니다. 리스크도 짚겠습니다. 방산 수출은 정치적 변수에 민감합니다. 미국의 무기 수출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수입국 정권이 바뀌면 계약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란 사태가 확전되면 중동 불안정이 심해지고 수출 대상국의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천공2 성능 자체가 완벽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90% 요격률은 대단한 수치지만 나머지 10%는 뚫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산주 투자는 지정학 리스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오른다는 단순한 공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구조를 보고 장기 방향을 보고 리스크를 감안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3월 2일 새벽 UAE 상공에서 천공2가 이란 미사일을 막은 그 순간 한국 방산은 단순한 수출 품목에서 국가 브랜드로 올라섰습니다. 반도체에서 한국이 HBM으로 세계를 바꾸고 있다면 방산에서는 천공2로 세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두 산업 모두 핵심은 같습니다. 기술입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증명된 기술입니다. 앞으로 10년 반도체와 방산이 한국 경제를 이끄는 두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제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현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한국이 보입니다.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